네, 오늘 새벽 한강에 첫 결빙이 관측됐습니다. 무려 지난해보다 42일이나 빨리 얼었는데 그만큼 이번 한파가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파 소식과 함께 또 주말 날씨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추위가 좀 누그러진 모양인 것 같은데 어제 한파특보가 일부 해제됐다고 하던데요. 현재 특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중부와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경기와 강원 그리고 충북 지역, 경북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었는데 주의보가 이제 단계가 완화됐고 일부 서울과 경기 지역들, 영서 지역들의 한파주의보는 또 해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말씀해 드린 대로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이 철원이 영하 15도를 기록하게 됐고 파주가 영하 14.2도를 기록하면서 역시 강원 지방과 경기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서울이 영하 7.5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하 10도에서 12도 사이로 왔다 갔다 했다면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정도를 기록하면서 확실히 좀 추위가 풀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부터 해서는 기상청에서 완전히 좀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남아있는 한파주의보도 오늘 낮에는 모두 잠시 해제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오늘 전국 낮 기온은 영상권으로 모두 올라섭니다. 그래서 추위가 완전히 풀리고 오늘 낮에는 모처럼 좀 추위가 완전히 누그러진 그런 모습들도 보이겠습니다. 예, 오늘 낮에는 한숨 좀 돌리겠네요. 그래도 이번 한파 정말 매서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강이 71년 만에 가장 빨리 얼었다고요. 예, 우리가 1906년에 이제 한강의 결빙 관측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가장 빨랐던 해가 1934년에 12월 4일에 얼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언 것이 이제 71년 만에 가장 일찍 결빙이 된 것이고요. 지난 겨울보다는 한 42일가량 빨랐고 평년보다도 한 달 정도가량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왔던 추위가 굉장히 매서운 추위였다는 것을 이제 한강 결빙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번 주가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월요일에 영하 11도를 기록하게 됐고 화요일에 영하 12.5도, 목요일에도 당장 어제도 영하 11.2도를 기록하면서 나흘 동안 영하 10도를 밑돌게 됐는데요. 보통 한강의 결빙은 평균 기온이 영하 5도 이하가 한 사흘가량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평균 기온은 아침과 저녁 모두의 평균 기온입니다. 그래서 종일 이제 영하권을 기록하게 되는 날이 한 사흘 정도 지속이 된다면 한강의 결빙이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1월 달과 2월 달에 주로 이제 결빙이 일어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올 초겨울에 굉장히 매서운 추위가 이례적으로 좀 찾아오면서 일찍 결빙이 됐습니다.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던 해도 지금까지 한 7차례 정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2006년에 결빙이 관측되지 않았었고 2015년에는 살얼음 형태로 새벽에 잠깐 얼음이 얼었다가 그날 바로 또 녹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 매서운 한파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잠잠할 수 있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추위가 풀리게 된다면 또다시 고농도 먼지가 말썽을 부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초겨울에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자주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 그러니까 12월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 한파가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을 막아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 초만 하더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한 30%가량은 줄어든 것으로 또 분석이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낮부터 해서 이제 찬 공기가 좀 물러가고 한파가 누그러지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미세먼지가 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오전 정도까지 특히 이제 오늘 밤에는 중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그밖에 전국 많은 곳에서 역시 미세먼지 나쁨 그래서 평소보다는 한 두세 배가량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먼지가 더 많이 떠다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상청에서는 올겨울에 특히 이제 한겨울에 한파가 좀 많이 이제 누그러지면서 온화한 날씨를 많이 보이겠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 겨울철이 평년보다 날씨가 좀 따뜻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도 아무래도 난방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염 물질들이 따뜻한 서풍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서풍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그만큼 앞으로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날이 풀린 건 참 좋은데 미세먼지 걱정까지 해야 되네요. 당장 주말
날씨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남은 이번 겨울 한파 전망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당장에 지금 추위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내일 낮부터 해서 다시 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당장에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추위가 풀리면서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들어왔다가 내일 낮에 이제 다시 찬바람이 불게 되면 미세먼지가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역시 또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크게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7도가 예상이 되고 철원 영하 10도. 그래서 오늘보다는 확실히 이제 기온이 더 이제 오르는 모습을 보일 텐데 내일 낮부터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일요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일요일 아침에 서울이 영하 11도가 예상이 되고요. 철원은 영하 16도가 예상이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서울이 영하 10도에서 12도, 철원 같은 경우는 뭐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때보다는 기온이 조금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영하 10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특히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추워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할 때 방한용품을 반드시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 추위는 뭐 이번 주 내내 나타났던 이제 한파는 굉장히 좀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나흘가량 지속이 됐다면 이번 토요일에서 한 일요일 사이에 오는 추위는 금세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추위가 확실히 풀리겠고 우리가 평년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하 4도에서 낮 기온은 이제 4도 정도로 보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 평년 기온을 비슷하거나 또는 이제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좀 포근한 날이 다음 주에는 많겠습니다. 예, 금방 풀린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번 주에는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이 쏟아져서 차량 사고도 발생을 했었는데 다음 주 눈 소식은 어떻습니까? 예, 당장에 주말에 또 눈이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오늘 밤부터 해서 이 서쪽 지방에서 눈이 좀 내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와 전북 많은 곳, 특히 서울에서도 밤새 한 1cm 안팎 정도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충청도를 포함해서 중부 많은 지방들 그리고 호남 지방에도 역시 좀 눈이 내리다가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한 최고 경기 동부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충청 지역에 1에서 3cm 가량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많은 곳에서도 한 1cm 안팎 정도 눈이 내려 쌓일 텐데요.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한반도의 이 초겨울 날씨를 보면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서해안 지역에서 많은 눈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해상과 가까운 이 서쪽 지역에서 많은 눈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낮부터 다시 또 호남 서해안에서 굉장히 많은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그 호남 지역에서 한 10cm 안팎 정도 눈이 내려 쌓였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통사고도 좀 잇따랐는데 당장 내일 낮부터 해서 호남 서해안에서 최고 한 15cm가량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큰 폭설입니다. 그래서 예. 교통안전에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눈 소식 들으니까 또 빙판길에 차량 사고 걱정도 되는데요. 요즘 또 한랭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철에 사고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추위를 경험하게 됐는데 한랭 질환자가 2배가량 더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에만 발생한 한랭 질환자가 48명에 달하고요. 사망자도 5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연령대로 본다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게 됐고 시간대로 본다면은 이 자정 무렵에서 6시 무렵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에 한랭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고 예. 장소로 본다면 실외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이나 어린이들 그러니까 한파에 좀 취약한 이 계층들은 확실히 이제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게 된다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부득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방한용품을 반드시 챙겨서 외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실외에서 한랭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좀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제 주말에 특히 이제 많은 눈이 쏟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호남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게 될 텐데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빙판길의 안전 속도를 꼭 준수해 주시는 게 좋겠고 교통 안전에 대부분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빙판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가 크게 좀 일어나기 때문에 보폭을 좀 작게 해서 평소보다 작게 해서 걸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안전사고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소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